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에 뜨는 트렌드가 있어요. 잘 아실 거예요. 대형보다는 소형, 그리고 아파트보다는 다세대 주택, 빌라 이런 쪽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부동산 시장에 그 트렌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잘못 편성했다가는 이거 낭패 보기 십상입니다. 좋은 건 좋은 거되 잘 골라야 한다는 거 오늘도 명심하시고요. 여러분들을 위한 전략 챙겨드리겠습니다. 지금 출발할게요. 모든 것들 부동산에 대한 질문만 접수받겠습니다. 2077-6330번 전화 열어둘게요. 797-030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역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하는 날이네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요즘에 돈 굴리기 진짜 힘들잖아요. 네. 은행 넣어도 이자 안 주고 또 월급은 또 제자리고 이럴 때 나가는 거 막는 것이 최선이라고 지적하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세금 덜 내는 거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도 핵심 아니겠습니까? 자, 부동산 투자는 그야말로 재테크의 수단으로서는 잘 투자하면 그야말로 다른 뭐 주식이나 기타 이외의 것보다는 훨씬 유리하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또한 세테크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금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느냐라는데 아까 그 대세라고 한다면 소형이 좀 대세고 또 뭐 네, 다세대가 네. 대세다 이런 부분도 이 소득세를 낸다. 즉 그 내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가 발생이 되거든요. 부동산에서는. 자, 그렇게 된다면 일단 소득이 많이 예를 들어서 1억을 벌었습니다. 네. 시세 차익으로. 가정을 해보죠. 또 1,000만 원을 벌었어요. 네. 자, 1,000만 원을 10개를 버는 케이스가 있고 그렇죠. 1억을 한 하나. 건에 네. 할 수가 있는데 1,000만 원을 10건을 하게 되면은 60만 원씩 내게 돼요. 물론 이제 1년이면 합산되기 때문에 그냥 가정해서 한다면은 네. 근데 1년이면은 대략적으로 한 1,500에서 2천만 원 정도의 세금이 나옵니다. 배 이상 세율이 나는데요?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 대한민국 소득세법이라는 거는 네.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네. 작은 소득은 작게 세율이 적용되고요. 높이 소득이 발생되면 높게 나타나면 세율을 높은 거로 38%까지 적용을 하거든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소액으로서 투자를 해서 또 이익이 나더라도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부분도 분산 투자하는 방법이 훨씬 유리할 수도 있다. 그렇군요. 예,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나머지도 뭐 비과세 요건이라든지 또 지금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라는 부분이 굉장히 만연이 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혜택이 일반 사업자하고 어떤 정도의 혜택이 또 있느냐 이런 거를 꼼꼼히 체크해 가면서 한다 그러면 부동산 재테크도 잘하고 세테크도 잘해서 그야말로 네. 돈을 재밌게 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부동산 가이드도요. 여러분들 돈 재밌게 벌 수 있도록 최선을 한번 다해볼게요. 궁금한 사항들 2077-6330번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자님 만나 뵙고요. 궁금증들 좀 해결해 드릴게요. 첫 번째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불러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시청자님 어느 곳 궁금하신가요? 제가 수원에 이번에 강교 아이파크를 분양을 받았는데, 예, 무리를 해서 받았는데, 예, 이걸 그냥 밀고 나가도 막차 타는 게 아닌 건지, 네네. 매스컴에는 2018년도에 가면은 입주 물량이 많아서 분양가가 많이 떨어질 거라고, 네. 지금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질 거라고 예, 그러는데, 무리를 해서 지금 이거를 밀고 나가도 괜찮을란지. 그게 무리해서 했기 때문에 더 이런 뉴스에 민감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요, 전망이 진짜 괜찮은 건가 한번 점검해 볼게요. 네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자, 강교 아까 아이파크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원천 그 호수 아래쪽에 있는 그 아이파크 최근에 이제 분양한 거 말씀하시죠? 네. 자, 일단은 거기가 분양 금액이 대략 한 1,600으로 알고 있는데 네, 비싸게. 일단 시세가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네. 일단 그 광교의 이미지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봐서는 사실 더 내려갈 기미는 없어요. 즉 약간의 그 상승 기미는 보입니다. 네. 자, 그 이유는요. 일단은 광교 신도시가 네. 그야말로 판교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그 주거지면 틀림합니다.
네. 일단은 그 판교의 그 테크노밸리에서부터 해서 강남으로의 접근성 이런 부분들이 내년이면 정자역에서 출발한 신분당선이 이 광교로 이어지는 이런 그 교통에 대한 호재라는 부분도 있고요. 또 네. 도청 소재지가 옮긴다든지 또 이 수원에 기존에 그 거주를 하시던 분들이 새 아파트를 찾기 위해서 이쪽 광교로 이렇게 모여드는 성향 또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모여드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광교만큼은 일단은 인기는 꾸준할 것이다예요. 지금 이제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이제 C블럭인데 네네. 지금 여기가 이제 차지하고 있는 입지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광교가 좀 중심지다라고 한다면 이 도청 소재지 역사 근처 요 근처가 광교에서는 중심 지역이 될 것이고요. 네, 그렇죠. 그 주변으로 따진다면은 이 그 호수 주변 원천 호수라든지 신대 호수 주변에 있는 아파트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네. 특히나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왜 그래도 평당 1,600인데 약간의 상승 여력도 있냐고 보면은 자체적으로 이게 지금 대략 한 오피스텔까지 합쳐서 한 1,200세대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자체적인 어떤 거주 환경이라고 본다면 이쪽 이 아래쪽에 거주하고 있는 실수자들의 유입이 가장 유리하게 작용되는 곳입니다. 네. 그리고 요 건너편에 그 복합 쇼핑몰 같은 거대한 프로젝트가 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라도 충분히 실거주하면서 어떤 좋은 여건의 그 거주 형태를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분위기 상승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광교의 시세란 게 이쪽 중심 지역이라는 그 도청 소재지 근처에 있는 아파트 그리고 이쪽에 있는 아파트하고 또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흥덕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흥덕마을이 그 평당 1,100, 1,200 정도 되거든요. 네. 저 위쪽 그 중심 지역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곳들이 한 1,800에서 1,900 되고 그럼 어찌 보면 이 금액마저도 한 1,600에서 많이 가봐야 1,700 정도로 이렇게 약간의 상승 기미가 있을 뿐이지 이 옆에 흥덕마을이 워낙 저평가된 곳이기 때문에 여기가 1,200에서 1,300 간다고 손치더라도 이거는 그야말로 아무리 신축이라고 그래도 주변 여건을 살펴보면 좀 비싸지 않을까. 분양가가 조금 비싸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겁을 내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아유 지금 앞으로 입주 때 2017년 18년 돼서 입주 물량이 많아지면은 가격이 좀 다운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네. 앞으로의 부동산의 형태는 신축 아파트 그리고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아파트 그렇지 못한 아파트로 이렇게 양극화되는 현상이 벌어질 건데 여기만큼은 충분히 가격 보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니까요. 그냥 좀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입주를 목적으로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기분 좋게 그냥 입주를 좀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 네. 네, 시청자님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하시네요. 네. 예. 네. 도움 되시길 감사합니다. 바라겠고요. 나중에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유, 우리 시청자님 목소리 또 밝아지셨어요. 네, 2077-6330번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은 어느 곳 궁금하신 거예요? 예, 저기 가락 아파트, 송파구 가락 아파트요. 예. 예, 가락 아파트를 이번에 저기 분양 신청을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시세가 일반 분양이 뭐 8월 달인가 한다고 그랬는데요. 예, 예. 그때가 가격이 더 오르는지 지금 처분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일단은 처분할 계획이 있으신 거고요. 언제쯤으로 해야 되나 이걸 이제 고민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가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자 지금 가락 시형 아파트 말씀하시죠? 네, 네. 네, 자 지금 이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이 가락시형 아파트를 지도를 이렇게 보면 뭐 그야말로 입지적으로 이 가락동의 그 어떤 입지 또 이제 가락 농산물 시장이 이제 현대되면서 여러 가지 여건 또 9호선이 연장되면서의 여건 또 제2롯데월드가 들어서면서의 여러 가지 좋은 여건을 다 갖추고 있는 곳이면서 네. 자체적으로는 이제 조합원이 6,600세대에서 지금 이제 9,500세대로 늘어가니까 사실 네. 그야말로 한 단지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규모가 아닐 정도로 굉장히 인기몰이를 할 것 같아요. 네. 자 작년 한 해는 좀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이
뭐 조합이 무산됐다부터 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서 지금은 이제 정상 궤도로 실질적으로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또 분양도 지금 8월에 할지 좀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될지 어쨌든 좋은 소식만 기다릴 것 같은데 예. 궁극적으로는 이게 이제 일반 분양 금액을 얼마를 할 것이냐. 지금 이제 2,500에서 그 좀 더 위로 이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예, 예. 자, 만약에 그 정도 시세 이상으로 또 간다면 조합원 분양 금액도 사실은 플러스 프리미엄이 이제 작용이 될 것이고 네. 거기다가 같이 일반 분양 물건이든 조합원 물량이든 입주 때 가서 더 가격이 상승할 여력도 있습니다, 사실은. 네. 자, 그래서 타이밍을 정한다면 일단은 예. 입주 때까지 갈 것이냐, 그리고 일반 분양할 때 그 분위기 좋았을 때 할 것이냐예요. 예. 자, 일단은 일반 분양보다는 아무래도 예. 조합원 물량들이 예. 층수라든지 여러 가지 동이라든지 이런 배치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예. 일반 예. 분양 물건들은 뭐 저층이라든지 일부 이제 고층으로 이렇게 분양을 하게 될 텐데 그럴 예. 때일수록 조합원 물량들이 더 인기를 얻게 되는데 예. 통상적으로 일반 분양 물건 이후에 조합원 물량들이 입주 전 단계에서 아주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재건축이나 재개발 단지를 많이 이제까지 그 경험을 봐왔거든요. 예. 그런 측면이라면 지금 뭐 서둘러서 8월에 꼭 매도할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을 해요. 네. 굳이 매도 타이밍을 잡는다면 이런 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가락시장이 워낙에 이 사업 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분담해야 될 조금 추가 분담금이 이게 늘어날 수는 있어요. 예. 근데 그 늘어나는 부분과 지금 일반 분양 물건이 조금 이렇게 점프되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상쇄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도 있기 때문에 네. 잘하면 입주 때까지 가서도 이익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 아까 이제 좋은 여건에서 그 지리적인 입지를 살펴봤는데 사실 예. 이제 그 송파구에서 차지하고 있는 1등 지역이다라고 한다면 잠실 1, 2, 3, 4단지예요. 지금은. 나중에 또 잠실 5단지가 되면은 그야말로 여기에 인기몰이를 할 테고 어쨌든 잠실에 있는 아파트와 시세 분석을 했을 경우에 예. 과연 잠실에 있는 아파트를 능가할 것이냐 아니면 거의 그거에 맞게 준하게 작용할 것이냐인데요. 예. 일단 그 아까 얘기한 장점이 있다면 지역적으로는 잠실보다는 조금 밀리는 부분은 있어도 전체적으로 워낙 매모드급의 단지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뭐 여러 가지 복지 혜택부터 해가지고 쇼핑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는 장점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안에 뭐 초등학교 2개, 중학교까지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학군을 살펴보면은요, 고등학교 배치보다는 초등학교, 중학교, 즉 자녀들이 이렇게 멀리 안 가는 단지 내에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교육적인 또 보안 문제라는 부분까지도 깃들여 있기 때문에 집값을 부추기는 데 있어서 더욱더 효과를 발휘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잠실 단지도 보면은 그렇게 내부에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 있는 단지들이 훨씬 더 가격이 약간은 더 위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근데 잠실 단지 같은 경우에 단점이 있다면 그 안에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금 운동시설이라든지 뭐가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그게 이제 잠실의 단점이라면 그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마저도 시세, 지금 잠실 단지 같은 경우는 시세가 이제 평당 3천이 넘거든요. 예. 자, 입주 단계 때 가면은 잠실은 10년차 아파트가 되고 여기는 새 아파트가 돼요. 예. 그런 상태에서 여러 가지 아까 좋은 여건을 다 갖춘 상태라면 다른 이 근처에 있는 수요자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의 일반 분양 그리고 조합원 분양의 프리미엄이 더해진 것까지 플러스 알파 돼서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지금 프리미엄이 얼마만큼 형성이 될 것인가를 조금 지켜보고요. 예. 그리고 지금 시점은 일단은 부동산 시장이 특히 새 아파트라든지 분양 시장이 지금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구매력이 높습니다. 즉 프리미엄이 더 올라갈 거예요. 하반기로 갈수록. 네, 자, 그때 네. 비교를 하고 내가 입주 때까지 갈 것인가 요 두 가지만 딱 비교하면은 시원스러운 답변이 좀 나올 것 같으니까요. 한 번 더 시차를 두고 올 연말 정도까지는 지켜보고 그러고 나서 한번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또 더 가야 될지 아니면 그 가격 정도라도 파는 게 좋을지 이렇게 답변을 한 번 더 드릴게요.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어요. 시청자님, 네. 일단 그래도 계속 관심 가지시고 계속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그쯤에서 한 번 더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오늘 좋은 전망들이 굉장히 많아서 어깨에 좀 힘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다음 분 또 연결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네, 시청자님은 반갑습니다. 어느 곳입니까? 예, 저기 이천에 있는 현대 성우 오스타거든요. 이천에 있는 현대 성우 오스타요. 성우 오스타 아파트인가요? 모스카. 예, 오스타 아파트. 예.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지금 보유하고 예. 계신 건가요? 예, 보유하고 있는데 네. 예, 매도 시점을 좀 알고 싶어서. 매도 시점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경기도 이천으로 가보죠. 예. 자, 부활로- 경기도 이천의 그 현대 성우 오스타 예, 예. 예, 단지인데, 예, 자, 일단은 그 이천 하면 예, 이천시까지는 이렇게 좀 넓게 한번 봐드릴게요. 예. 자, 뭐 서울하고는 교통거리로 따진다면 차량으로 뭐 1시간 정도 거리에 자체적으로 어떤 생산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갖춰져 있는 부분이고 뭐 공기도 맑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아요. 예. 근데 이제 이천에서의 그 이천시청을 주변한 구시가지가 있고 이천 인터체인지 근처에 이렇게 신시가지 격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나머지 같은 경우야 이제 시가지 외곽이니까. 예.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위치하고 있는 이쪽은 SK 하이닉스 바로 건너편에 있어요. 예. 지금 SK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위상 입지라고 본다면 여기가 세계 반도체 그 생산량에 지금 2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예. 그런 정도로 지금 한국 그 어떤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높아 있는 상태에서 이쪽에서 실거주 목적인 상태의 수요자들은 굉장히 많은 상태고요. 예. 그 수요자들을 채워 넣을 수 있는 부분이라면 당연 이쪽에서 최근에 입주한 2010년에 입주를 했어요. 현대 성우 오스카 단지들이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예. 여기에서 그야말로 평당 1,000만 원에 가까운 시세라고 한다면은 낮지는 않은 거거든요. 예. 자, 제가 뭘 얘기하고 싶으냐 하면 일단에 항상 일단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근처에 대규모 택지지구라든지 여러 가지 공급량이 많았을 때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가져가면 갈수록은 더 불리하게 작용이 될 텐데 일단 그런 대단지 택지지구의 공급량 계획은 없어요, 현재는. 단지 오히려 장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성남하고 여주 복선 전철 있죠. 이렇게 예. 잘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점성으로 돼 있는 곳이 이렇게 성남 여주 간 복선 전철이고 이게 성남에서 이쪽 그 여기 같은 경우 이제 부발역이 되겠죠. 이게 이제 2016년에 지금 개통 예정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일단은 여기에서의 단점인 교통을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충분히 지금 자체적인 수요자도 땡길 수 있지만 또 다른 성남이라든지 또 판교라든지 또 서울로서의 접근성 때문에 이쪽에서 수요층들이 충분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까지는 지켜봐야 돼요. 여기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요? 예, 항상 위기를 내가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이 근처에 새로운 아파트들이 뭐가 있느냐 그런 것들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택지지구로 수도권에서 얘기한다면 서울 주변에 있는 뭐 위례신도시라든지 하남 미사지구라든지 이런 부분 말고는 동탄이기 신도시 크게는요. 그거 말고 이렇게 다른 뭐 의정부 위쪽에 있는 택지지구라든지 또 구리 남양주에 있는 보금자리 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택지지구가 아닌 상태에서는 여기에 자체적인 택지지구의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 상태라면 공급의 희소 가치가 높은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지금보다 뭐 가격이 크게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워낙 지금도 가격이 조금 올라서준 상태이기 때문에. 예. 하지만 지금보다는 내년이 다만 얼마라도 물건을 내놓는 분보다는 사려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때문에 다만 얼마라도 단 5%라도 1,000만 원 정도라도 가격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니까요. 내년에 매도 타임을 잡으시는 게 좋아요. 대신에 이제 내년 언제쯤요? 일단은 지금 봐서는 그 이제 지하철
이제 개통치는 시점일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내년 상반기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예. 예, 내년 때 같은 경우는 좀 뭐 금리가 만약에 인상될 거라는 그런 그 우려 때문에 사실은 내년 중반기가 조금 위험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가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써서 또 하반기에 주어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간 지금의 탄력을 이어받을 수 있는 거라면은 올 하반기를 이어서 내년 상반기가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를 매도 타이밍으로 잡아보세요. 예. 네, 이게 시장님. 여기가요 내년 3월 달에 기간이거든요. 아, 내년 3월이요? 그럼 예. 잘 됐네요. 내년 3월에 매도를 하면 아주 적절한 절정의 매도 타임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그러면 전세를 더 2년 연장을 하면 어떨까라고 한다면 그거는 반대예요. 예. 예, 이 지역의 주거지로서 점점점 노후돼서는 크게 이렇게 좀 더 이상 그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이 크게는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시청자님 여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문자를 통해서도 저희 질문 접수받고 있잖아요. 오늘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마곡지구나 문정동에 오피스텔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어느 지역에 사는 것이 더 좋을까요? 질문 주셨습니다. 마곡, 자, 문정. 일단은 어느 지역도 중요하지만요. 오피스텔을 꼭 사야만 하는가? 네. 이것부터 한번 그 되짚어서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오피스텔은 지금 어떤 수요자가 일반 분들이 생각하기에 장점이 있다면 저금리 상태에서 수익형 부동산으로서는 오피스텔이 딱이에요. 예. 상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똑같은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좀 내가 이제 투자되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 좀 월세를 놓고 또 투자된 금액 융자를 껴서라도 내가 1억 안쪽으로 투자될 수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만큼 또 광고 매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피스텔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쉽게 이렇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오피스텔이 지금 현재도 공급 과잉이라는 부분도 있고요. 앞으로도 공급 과잉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 문정지구라든지 아니면은 또 마곡지구라든지 이 두 군데를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두 군데 다가 좀 꼼꼼히 살피실 필요는 있습니다. 우선 마곡지구를 예를 들어서 한다면 마곡지구가 이런 식으로 또 전체적인 한 100만 평 중에서도요. 한 반 이상이 R&D에 대한 연구센터, 즉 기업들이 유치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분들에 의해서 여기에 있는 오피스텔들이 사무실 위주로 해서 간다. 사무실이 부족한 형편 정도로 해서 간다라고 하면 이쪽의 오피스텔은 그야말로 수익률도 높아지고 즉 주거 형태에 있는 주요 형태로만 되어 있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요. 아무래도 주거하면서 느낄 수 있는 체감적인 부분은 굉장히 부담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깨끗하고 또 이렇게 주거 환경이 좋기 때문에 다른 어떤 그 종목 오피스텔이 아닌 것보다는 훨씬 월세가 좀 비싼 편에 속해 하고요. 그리고 관리비가 좀 비싸죠. 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주거를 하다가 조금 지나다면 그런 관리비라는 부분 때문에라도 조금 이렇게 이탈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사무실을 쓰는 용도로 들어온다면 아무리 이익을 내는 것들이 사무실이기 때문에 그런 사무실 위주로 돼 있는 오피스텔 어떤 건물이다라고 한다면 그거 같은 경우는 충분히 월세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거나 아니면 나중에 현재 산 금액보다 시세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부분도 당연히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아는 견지에서 이쪽 그 마곡역 주변으로 한다든지 마곡나루 근처에 있는 어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급이 많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조금 마곡지구도 조금 솔직히는 좀 불투명하고요. 아까 문정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쪽에서도 뭐 법조타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무실 형태에 있는 곳들이 있는데 이 정도도 그런 사무실을 많이 필요로 하느냐 아니면 아까 같은 주거 형태로서만이 필요로 할 거냐 이렇게 생각하면 둘 다가 조금 공급에 대한 부분을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고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당장에 둘 중에 어디를 하냐라고 한다면 둘 다
제가 권유는 안 하고 싶어요. 네,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들 세미나 이용하셔도 해결됩니다. 일정 안내해 드릴게요. 이은하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2015년 부동산 핵심 전략과 소액 투자 전 바로 해결하는 주제입니다. 7월 18일 토요일, 20일 월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797-0300번으로 문의해 주세요. 국토개발연구소 이은하 대표와 함께했네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물건을 고르실 때 어느 곳에 있느냐, 투자 목적이 무엇이냐, 뭐 호재는 없나 이런 것들 중요합니다. 꼼꼼하게 따져드릴게요. 매물 정보 이제부터 나가고요. 2077-6392번으로 연락 주세요. 아하 부동산 투자연구소 박준현 소장, ENR 투자연구소 송승현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매일 3가지씩 열어보고 있습니다. 송승현 소장님의 매물 먼저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한 가지네요. 어느 곳입니까? 네, 부동산의 삼박자를 갖춘 그런 매물이 되겠는데요. 학군과 교통, 업무타운이 굉장히 인접해 있습니다. 그 수요의 집결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역삼동에 위치한 그 다세대 주택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의 삼박자가 떨어진다? 잠시 한번 들여다볼게요. 박준현 소장님의 매물 오늘 2가지입니다. 어느 곳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부동산 투자에 있어 투자자의 투자 조건이나 투자 목적 등에 맞는 부동산을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요. 투자 지역을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기준은 그 지역의 발전 가능성입니다. 향후 개발이 추진될 지역, 그리고 성장 국면에 있는 지역, 그리고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지역, 그리고 자연 환경이 좋은 지역 등은 미래의 투자 가치를 높게 해주는 요소들인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매물 지역들이었습니다. 강동구, 암사동 매물과 서초구, 양재동 매물 준비했습니다. 자, 이렇게 3가지입니다. 하나씩 열어보고 그들만의 매력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릴게요. 첫 번째 매물 보겠습니다. 강동구 암사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8호선 암사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에 있는 매물입니다. 올해 5월에 준공 완료됐습니다. 5층 건물 가운데 4층 소개해드릴게요. 매매 금액이 3억 1천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9천만 원 내다보고요. 실제 투자금의 2천만 원으로 접근 가능해 보입니다. 암사동에 위치한 매물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박주도 소장님의 매물이고요. 이 매물의 포인트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4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 아주 저렴한 분양가입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의 소액 투자로 스릴은 매입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단기 시작도 가능하고 월세 전환 시에는 11%의 고수익 보장된 매물이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양한 개발 사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크게 기대할 수 있는데요. 강동구를 자족 도시로 지금 발전시킬 고속 상업 업무 복합단지, 그리고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그리고 첨단 업무단지, 더해 천호 재정비 촉진지구 등 개발 사업이 빠르게 추진 중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유입인가 증가로 인한 임대가 상승과 집가 상승을 크게 예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재건축 이주소의 배후 지역으로 고덕지구, 둔촌지구, 강남권 등 재건축 이주소의 배후 지역으로 현재 많은 이주 수요와 투자 수요까지 가세함으로써 공급 물량이 부족한 탓에 꾸준히 임대가 및 매매가가 상승세를 타고 있고요. 그리고 지하철 연장 개통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도 기대하는데요. 지하철 8호선 암사역과 도보 5분 거리의 초역세권 지역에 위치하여 강남 중심까지 30분대에 진입할 수 있고 2016년 황금라인 9호선
5호선 그리고 2017년 8호선 연장 개통을 앞두고 있어 현재도 편리한 대중교통이 더욱더 편리해지는 것은 물론 많은 유동인구 유입에 따른 지역 상권 활성화와 더불어 임대가 상승 물론 집가 상승도 크게 예상할 수 있어 투자 가치가 매우 높다 하겠습니다. 입지적인 매력 조금 더 들여다보고 싶어요. 말씀 주셨지만 교통 많이 편리하긴 합니다만 암사역에서 5분 거리 위치해 있는 매물입니다. 도심으로서의 접근 편리성이 얼마나 뛰어나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8호선 암사역과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였고요. 8호선을 이용하여 천호역에서 5호선과 잠실역에서 2호선이 환승이 되어 광화문, 종로 및 강남 업무 중심 지역으로 이동이 쉽고 편리하여 직장인들의 선호도가 아주 높은 지역이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타고난 교통망 구축으로 올림픽대로 외곽순환도로 그리고 중부고속도로 구리 암사대교 등 그리고 인접하고 서울 도심과 수도권으로 이동이 편리하고 더해 지하철 5호선 상일역에서 하남 미사지구까지 연장 발표 그리고 2017년 8호선 연장 개통을 앞두고 있어 앞으로 교통 여건은 더욱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학군 형성으로 인근에는 강남 8학군에 뒤지지 않는 다양한 학군이 형성되어 있어 학부모들 또한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도보 10분 이내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강나루, 한강공원, 그리고 암사, 선사, 유적지 등이 위치하여 일상 속의 산책과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고 그리고 암사 종합시장, 그리고 은행 등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들이 가까이 있어 생활, 주거, 그리고 자연환경까지 갖춘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자, 개발 호재들도 살피러 가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예정돼 있어서 이 매물의 가치를 끌어올려줄까요? 호재들 정리해 주시죠. 뭐부터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대기업 입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크게 예상할 수 있는데요. 현재 국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2지구의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는 200여 개 중소 엔지니어링 업체가 들어설 예정이고 그리고 인근 제1지구 첨단 업무단지의 삼성 엔지니어링과 함께 동종산업 집적화로 시너지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더해 제3지구의 고덕상업 업무 복합단지는 세계적 가구 유통인 이케아를 비롯해 연구, 개발, 그리고 소프트웨어, 생명공학 기업들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이들 지구에 기업들이 모두 입주하면 경제적인 파급 효과는 10조 9천억 원, 그리고 고용 유발 연간 6만 2천 명, 그리고 임차 수요가 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따른 지가 상승 또한 크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강동구를 비롯한 강남 4구 일부 단지들이 이주를 시작하였고 올해 강동구에서 이주 예정 가구 수는 1,372가구, 그리고 강남 상구는 총 11,556가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강동구는 강남 4구이면서도 상대적으로 저평가 지역으로 현재 많은 이주 수요가 몰리고 있어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크게 일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천호 재정비 촉진지구는 천호 1구역의 성매매 직결지와 노후화된 재래시장을 정비하여 더 풍요롭고 쾌적한 서울 동남권의 신주거문화 중심지로 개발할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어 사업이 완료되면 지상 40층의 4개 동의 주상복합 건물에 판매시설, 업무시설, 문화, 복지시설이 들어설 예정으로 지역 상권 가치 상승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다양한 지역 개발에 따른 유입 인구가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임대가 및 집가 상승을 크게 기대할 수 있는 지역 호재를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암사 쪽에서도 이렇게 개발 호재들이 굉장히 많이 잡히고 있었네요. 어쨌든 이제 추가적인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적인 가능성 좀 열어두고 한번 지켜봅니다. 건물 볼게요. 암사동 매물입니다. 어떤 특징 가지고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2015년 얼마 전에 이제 준공을 한 다세대 주택이고요. 총 5층 중 4층입니다. 그래서 전용이 66.2제곱미터, 그리고 대지가 32제곱미터에 방 3개, 욕실, 주방, 거실로 이루어진 3룸으로 특히 6평의 테라스가 있어 공간 활용도가 매우 우수하고요. 필로티 구조에서 보기 드문 100% 이상 주차가 가능하고요. CCTV와 엘리베이터 그리고 옵션으로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와 그리고 결로 방지 및 최고급 자재로 내외장을 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옥상에는 전 세대 개발 창고를 설치하여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신선한 채소를 직접 재배해 먹을 수 있게 전 세대 개별 텃밭을 제공하는 건물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야, 역시 박주현 소장님이십니다. 이게 이제 준공이 완료됐으니까 내부 사진을 또 꼼꼼하게 찍어서 가지고 오셨어요. 예.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거실, 화장실 뭐 등등해서 빠지는 곳 없이 아주 예쁘게 잘 지어져 있습니다. 자, 가격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 선이면 매매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물건은 분양을 하시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이건 대물건입니다. 대물건을 해서 가지고 계시다 시세 차익을 좀 보시려고 했는데 요즘 자금 여력이 좀 안 되셔서 그래서 분양으로 나온 거고요. 아주 저렴합니다. 3룸 3억 1천만 원입니다. 3억 1천만 원이고 임대가 2억 9천만 원인데요. 지금 전 세입자가 7월 26일 날 입주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투자 2천만 원으로 잘 차려진 밥상에 수저만 올려놓으시고 투자를 하시면
많은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월세로 간다면 어떻게 월세로 전세 끝나고 월세로 예. 갔을 때는 5천에 현재가로 월 110만 원 그리고 뭐 대출 한 2억 정도 이용하시고요. 실투자 6천만 원으로 대출 이자 공제하시고 연 660만 원에 수익률 11%의 고수익이 가능한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세입자가 이제 예. 대기 중이라는 말씀이신 예, 거죠? 그렇습니다. 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일단은 암사동 매물 저희 3룸입니다. 챙겨봤는데요. 매수하실 때 유의할 사항 좀 챙겨주세요. 어떤 거 생각해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부동산 투자는 타이밍인데요. 언제 사고 언제 팔 것인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매수나 매도 시점의 결정은 지역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나 그리고 부동산 경기 등을 고려해 이루어지므로 꼭 현장 방문하셔서 지역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신중히 검토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매물 살펴보고 왔습니다. 강서구 암사동 매물 다시 한번 정리하시죠. 강남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강남구 매물 두 번째로 준비 중이에요. 열어보겠습니다. 강남구 역삼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역삼역에서 걸어서 8분 거리네요. 5층 건물 가운데 3층이고요. 올해 9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입니다. 매매 금액이 2억 7,5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4천만 원이고요. 이걸 제하고 나면 실제 투자 금액 3,500만 원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역삼동 매물 점검하러 가겠습니다. 어떤 추천 포인트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설명해 네, 주세요. 오늘 이 역삼동 매물은 한 3가지 정도로 추천 포인트를 간추려 보겠습니다. 첫째로 이제 보시게 되면은 본 매물은 강남의 핵심 주거지에 위치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이라든지 수익성, 나중에 그 황금성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매물이라고 소개를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은 서울에서 가장 그 대표적인 그 업무타운 상권입니다. 테란노하고 굉장히 그 도보 거리에 위치를 했기 때문에 수요층이 굉장히 두껍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가가 굉장히 높다라는 게 두 번째 추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보시게 되면은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주변 시세 대비 굉장히 저렴하다는 겁니다. 보통 지금 시세가 이제 3억에서 한 3억 2천 정도 보통 거래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신축 다세대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2억 7,500만 원이라는 소액 투자 가능한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있고요. 자, 하나하나 한번 들여다볼게요. 입지적인 여건부터 보겠습니다. 역삼동에 있는 매물입니다. 일단 역으로는 2호선 역삼역. 이 근처에 있는데요. 그 밖에도 뭐 교통 얼마나 편리한가 좀 봐주세요. 네, 서울에서 가장 그 대표적인 상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뭐 종로라든지 여의도 뭐 등을 볼 수 있겠는데, 강남에서 가장 대표적인 상권으로 보시면 테란로를 볼 수가 있겠죠. 테란로하고 도보 거리에 위치를 하였습니다. 또 이제 강남역을 보시게 되면 일일 100만 상권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강남역 또한 도보 거리에 위치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배후 주거지로서 굉장히 선호도가 높다라는 게 입지적인 큰 장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보시게 되면은 주변을 보시면은 굉장히 우수한 생활이라든지 편의시설이 잘 갖춰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측으로 이동하시면은 그 뭐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의 백화점이 있고요. 또 우측으로 이동을 좀 더 이동을 하신다면 코엑스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생활이라든지 편리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좌측으로 이동을 하시게 되면은 강남대로를 이용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강남대로 같은 경우는 100개 이상의 노선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교통망이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상단으로 이동을 하시게 되면은 남부순환로라든지 경부고속도로를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기업차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이면서 임차인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위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주변에 보시면은 뭐 조금 이따 이제 개발 호재에서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강남에 개발 호재가 다양한 곳에 인접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테란노라든지 한전부지 개발로 인한 그런 것들을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입지에 위치를 하였고요. 또 이제 강남의 학군이라든지 뭐 대학병원 녹지 공간을 볼 수 있겠는데 강남의 학군 같은 경우는 뭐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익히 잘 알고 있을 테고요. 대학병원이라
대학병원 같은 경우 세브란스 병원이 큰 대로 하나만 건너면은 대학병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생활이 편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하단 쪽으로 이동을 하시게 되면 양재천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굉장히 쾌적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학군을 이제 볼 수 있는데 그 초중고가 도보거리에 인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라든지 젊은 층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입지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입지적인 여건 살펴주시면서 개발 호재에 대한 어떤 키워드를 몇 개 주신 것 같아요. 테헤란로, 한전부지, 뭐 이런 것들요. 하나씩 정리를 해보죠. 뭐부터 볼까요? 예, 테란노를 보시게 되면 지금 교통과 업무, IT가 굉장히 확장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망이 좀 더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교통망이 좋아진다는 것은 향후의 가치로 반영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뭐 좌측으로 보시면 아까 강남역을 말씀드렸는데 강남역부터 신논현역까지 이어지는 지하도시 개발을 볼 수 있겠죠. 캐나다의 이제 몬트리올 시티에 보면 언더그라운드 시티와 같은 그런 형태로 갖춰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강남역은 상권이 굉장히 활발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지하 경제까지 굉장히 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영동대로를 보시게 되면 뭐 세계도 이제 유례할 수 없을 정도의 8개 노선이 겹칩니다. 뭐 GTX라든지 KTX가 겹치는 그만큼 교통의 큰 개발 호재를 볼 수 있겠고요. 또 이 지역 이제 한전부지로 볼 수 있겠는데 72만 제곱미터죠. 그 한전부지 개발을 보시게 되면 3.3 제곱미터로 이제 환산을 했을 때는 4억 2천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금액에 이제 거래가 됐습니다. 그만큼 이 지역의 가치가 얼마나 높다라는 것을 한번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마이스 산업은 이제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관광 허브로 개발을 한다는 그런 큰 포부를 갖고 있는 그런 지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우측으로 보시면 롯데타워라든지 좌측으로 보시면 삼성타운의 2배 규모가 되는 축구장 5배 2배 규모가 되는 그런 큰 롯데 칠성 부지의 개발을 또 볼 수 있겠고요. 테란노를 보시게 되면은 또 이제 도제 구역이라는 도제 특구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향후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구로 디지털 단지와 그 판교의 창조 도시 밸리와 함께 소프트웨어 밸리를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구글 캠퍼스가 입주를 통해서 구글 캠퍼스 같은 경우는 브랜드 가치를 보시게 되면 포브스가 선정해가지고 세계 3위에 랭크될 정도로 굉장히 큰 기업 중에 한 곳인데요. 지금 세계에서 3번째로 아시아에서는 첫 번째죠. 그만큼 한국의 기업, 벤처 기업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그런 테란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스타트업 캠퍼스가 이제 팁시 창업타운을 개설을 합니다. 구역 3 세무서 사거리 거리에 이제 위치를 하였는데요. 앞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국내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이제 향후에 글로벌 진출이 굉장히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겠고요. 또 이 지역 같은 경우 2017년 같은 경우는 160여 팀의 창업팀이 입주를 하시고요. 600여 개의 이제 스타트업과 매년 2,000명 정도의 고용 창출이 일어나는 IT밸로로서는 굉장히 큰 상권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민간 이제 투자가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요. 향후에 엄청난 임대차 수요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큰 장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물건 한번 열어다 볼게요. 역상동 다세대 주택 살펴보고 있고요. 아직 준공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지어질 예정일까요? 네, 본 매물은 9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 5층 중 3층에 위치를 하였는데요. 방 2개, 거실, 욕실 구조로 갖춰져 있습니다. 일조량이라든지 개방감이 굉장히 훌륭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1층에 주차장이 필로티로 되어 있어 잘 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라든지 실내는 풀옵션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바깥 그 외관 같은 경우는 대리석 마감으로 시공될 예정으로 아주 견고하고 튼튼한 건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가격 살펴러 가봐야죠. 이제 매매 가격부터 점검해 드릴게요. 얼마라고 했죠? 네, 가격은 2억 7,500만 원입니다. 이 주변의 시세를 보시게 되면 3억에서 3억 2천 정도 지금 거래가 신축 다세대가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2억 7,500만 원이면은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본 매물이 있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전세가 2억 4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게 되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투자는 3,500만 원이라는 소액 투자가 가능하면서 강남에 좋은 물건을 하나 가져갈 수 있다라고 판단해 보시면 되겠고요. 임대차를 보시게 되면 3천에 1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융자를 활용하신다면 10% 정도의 높은 수익률과 향후에 매도 차익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매수하실 때 무엇이든 주의할 사항들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런 것들 좀 체크해 드릴게요. 매수할 때 어떤 거 유의해 볼까요? 네, 보통 이제 투자를 하실 때는 역세권 투자를 가장 중요시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지역마다 근데 좀 특색이 좀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역과 가까운 거리에 있지만 업무타운과 좀 더 접근성이 가깝다면은 역에 대한 그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타운과 본 매물 같은 게 업무타운과 굉장히 인접거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대중교통이 굉장히 활발하긴 하지만 대중교통 이용보다는 도보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점을 잘 판단하신 다음에 현장 답사를 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매물 살피고 왔네요. 강남구 역삼동이었습니다. 확인하시죠. 한 개 매물 더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양재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서초구 양재동 다세대 주택 살펴보겠습니다. 신분당선 양재시민의 숲역에서 걸어서 9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매물이고요. 올해 11월이 되면 준공 완료될 예정입니다. 5층 건물 가운데 2층 매물 소개해드릴게요. 매매 금액이 2억 3,3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1,000만 원 내다 본다면 실제 소재 금액 2,300만 원 계산해 볼 수 있겠네요. 일단은 어떤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하고 이 물건을 좀 접근할 것인가? 포인트 좀 살펴드릴게요. 요약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 친환경 주거지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룡산이라든지 대모산, 청계산, 그리고 양재천 등이 인접하여 쾌적한 생활을 생활 환경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양재 IC로 통하는 경부고속도로와 과천 의왕간 고속화도로, 그리고 강남 순환 고속도로, 그리고 양재대로 등 편리한 교통망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공사가 직접 선분양하는 매물로서 현 주변 시세보다 파격적인 분양가로 2,300만 원의 소액 투자로 단기 시세 차이는 물론 월세 전환 시에는 5,300만 원의 투자금으로 11%의 높은 수익이 가능한 매물이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얼마 전 서울시가 강서권 마곡 R&D 단지에 이어 오는 2030년까지 서초 양재동과 우면동 일대를 150만 제곱미터 R&D 지구로 집중 육성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서울의 관문인 양재 IC를 중심으로 한 유통 업무 설비 약 41만 제곱미터를 주변 LG, 삼성, 그리고 KT, 현대, 기아차 연구시설과 연계해 R&D 지구로 확장한다는 방침으로 다양한 지역개발 호재로 인한 유입인가 증가로 전세가 및 월세가 상승은 물론 매매가 상승도 크게 기대할 수 있어 투자 가치가 매우 높다 하겠습니다. 네, 매물이 위치해 있는 인근 지역의 지도를 살펴보니 대부분이 초록색이네요. 그만큼 녹지 공간이 많다라는 뜻이겠죠. 입지적인 여건 특징 좀 살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포인트에서 말씀드렸지만 서초구에서는 자연환경 요소가 아주 뛰어난 곳으로 주변에는 구룡산, 대모산, 청계산 등 풍부한 녹지 공간과 생태하천으로 유명한 양재천과 양재 시민의 숲이 있어 쾌적한 생활 환경을 갖추고 있고요. 또한 우수한 학군으로 국립고등학교 그리고 개포초등학교, 언남중고등학교가 인접해 등하교 시에 안전하고 교육 환경이 좋아 학부모들이 아주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양재 IC로 연계되는 경부고속도로와 그리고 강남 순환고속도로, 그리고 양재대로 등 사통팔달의 강보용량 교통망을 갖춰 교통이 매우 편리하고요. 역세권으로 도보 9분 거리에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역을 이용할 수 있고 1분 거리에 버스를 이용하여 강남 중심 지역으로 10분대 진입이 가능해 지하철 2호선, 3호선, 7호선, 9호선, 수의선을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해 생활 편의시설 또한 풍족해 대형 유통업체인 하나로클럽, 그리고 코스트코, 그리고 은행, 관공서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교육, 생활, 주거, 교통 환경, 더해 자연 친화적인 환경까지 갖춘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양재동입니다. 눈여겨볼 만한 개발 호재들이 뭐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주변에는 뭐 삼성전자, 현대, 기아, 포스코, 그리고 뭐 LG, KT 등 대기업 연구소들이 많아 3, 4인 가족 단위 임대 수요가 풍부하고 본 매물은 조용한 주거 지역에 위치하여 임대 수요자가 더욱더 선호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강남구 최대 재건축 단지인 개포주공, 그리고 개포시형, 음마아파트 등 재건축 사업으로 현재 12,000여 가구가 곧 이주할 예정이고 추가로 강남 4구의 재건축 예정에 따른 대단위 이주가 시작되면 강남과 서초구 전역에 전세난이 예상되며 재건축 단지와 인접한 본 매물 지역 또한 이주 배우지로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이주 수요가 몰리면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의해 본 지역의 임대 시장과 매매 시장이
빠르게 활성화됨으로써 높은 임대가 형성과 집가 상승으로 최적의 투자 가치를 바라볼 수 있는 매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해 대기업 연구센터 중심주로 현대, 기아자동차 본사를 비롯해 뭐 코트라 그리고 LG전자, KT 연구센터, 모바일 연구소 그리고 이제 서울 품질 연구소 등 대기업의 대규모 업무 시설과 연구소가 인접해 투자를 위한 최적 조건을 가지고 있고요. 더해 곧 입주 예정인 아시아 최대 규모의 연구센터인 삼성 R&D 센터가 입주 시에 연구원 약 1만 명의 협력업체 약 2만 명이 상주할 예정이고 무산위기에 몰렸던 9만 6천 제곱미터의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파이시티 복합 유통단지를 서울시는 양재 IC 인근에 유통 업무 설비에 R&D 기능을 연계 활용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으로 서울시 물류 기본 계획상 수요 등을 감안해 물류와 R&D 기능을 조화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고 더해 양재 에코시장 국내 최대의 농식품 산업 거점 시설로 개발과 그리고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등 그리고 대기업 지역 입주와 다양한 개발에 따른 대단히 유입인구 증가로 인한 지역 상권 임대 수요와 더불어 집가 상승도 크게 기대할 수 있어 본 매물 또한 가치 상승으로 단기 시세착을 바라볼 수 있는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건물이 가진 매력들도 챙겨보러 가겠습니다. 양재동 매물입니다. 어떻게 지어져요? 네, 그렇습니다. 2015년 11월 준공 예정이고요. 그리고 5층 중 2층입니다. 그리고 전용이 13.58 투룸이면서 전용 면적이 한 13평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크고 그리고 대지 지분이 15.64 제곱미터의 방 2개 그리고 넓은 거실 그리고 욕실 하나에 3베이 구조의 투룸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내부 마감재 처리와 그리고 층간 소음 완화 바닥재 시공 예정이며 넓은 거실과 필로티 구조로 투룸에서 보기 드문 100% 주차 공간 확보와 그리고 입주민의 편의 안전을 위해 엘리베이터 및 그리고 32대 CCTV 그리고 현관 보안문 그리고 택배 보관 설치 그리고 더해 풀옵션으로 드럼 세탁기 그리고 빌트인 냉장고 에어컨을 제공 예정인 건물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앞에서 투자 포인트 살펴주실 때 소액 투자로 고수익을 꾀할 수 있다라고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가격 살펴보죠. 매매 가격이 네, 그렇습니다. 됩니까? 그쪽 지역의 투룸의 전용이 13평 이상이 되면은 거의 2억 후반대 가격인데요. 아주 파격적인 분양가입니다. 그래서 매매가 2억 3,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임대가는 2억 1,000만 원이고요. 실투자 2,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월세 전환 시에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90만 원, 그리고 대출 1억 5천만 원 정도 이용하시고요. 실투자 5,300만 원으로 대출이자 공제하시고 연 585만 원에 수익률 11%의 고수익이 가능한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서초구 양재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 물건에 대한 유의점도 챙겨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입지 여건, 그리고 개발 호재, 그리고 임대 수요 및 도로 여건 등 그리고 건물 특징 또한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는데요. 꼭 현장 답사를 하셔서 지역 부동산도 한번 돌아보시고 확인을 꼭 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전화 주세요. 어느 곳에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매물까지 살펴봤습니다. 양재동 매물 확인하시죠. 세 가지 물건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죠? 2077-6392번으로 방송 이후에도 저희 전화 받습니다.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오늘 아하 부동산 투자연구소 박준영 소장, ENR 투자연구소 송승현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부동산 가야대 여기서 인사드려요. 즐거운 저녁 시간 되세요. 고맙습니다.